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아주 소소하지만 하지만 또 소중한 그런 순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 건데요. 이름하여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얼굴을 내비치는 가수 우즈 아시나요? 네. 그 드라우닝이라는 노래가 역주행하면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지상파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드라우닝이라는 노래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즈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음악 토크 프로에 우즈가 출연한 걸 보게 되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우즈를 반짝 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벌써 데뷔한 지 12년이나 된 가수라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좌절을 겪었었기 때문에 데뷔한 지 3회차다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우즈가 아이돌로 데뷔했었대요. 그런데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쇼미더머니 같은 여러 오디션 프로에 연이어서 출연했었는데 역시 또 잘 안 됐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솔로 가수로 전향해서 그 드라우닝이라는 자작곡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 1002년 동안은 별 반응이 없다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게 반짝하고 뜨게 된 거예요. 정말 극적인 성공 스토리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번 좌절하게 되면 누구나 좀 멘탈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즈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결을 알고 보니까 바로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덕분이었다고 해요. 우즈의 어머니가 늘 이러셨대요. 아들, 언제든지 포기해도 되는 거 알지? 포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우즈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내일 포기하면 되니까 오늘은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포기하면 된다라는 말이 오히려 담담하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얘기, 어쩐지 공감이 가지 않으시나요? 저는 사실 그런 말로 아들을 격려해준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호가 나 있잖아요. 한번 실패하면 저 사람은 무능해 이렇게 낙인을 찍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어려운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즈처럼 내가 넘어져도 되지. 그럼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정말 요즘 같은 때 젊은이들이 갖춰야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인생에서 그 다음에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딱 한 방에 성공해라. 이 요구는 과해도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개그우먼 이은지 씨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 토크 프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핫한 분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개그맨 공채 시험이라고 있죠. 거기서 줄줄이 낙방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렵사리 코빅이란 프로그램에 자리를 얻어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 속칭 덜덜이라고 하는 대사가 별로 없는 아주 미미한 역할만 4, 5년째 계속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던 즈음에 문득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해요. 그래, 까짓 거 잘 안 되면 나 필라테스 자격증 따가지고 그 강사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요. 근데 은지 씨가 왜 평소에 보면 춤도 엄청 잘 추고 몸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플랜 B를 떠올렸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좋아하는 개그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동안에 좀 연기를 오버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의욕이 충만해서 그게 고쳐지면서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를 악물고 나는 꼭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아, 그래. 못할 수도 있지. 안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일이 잘 풀렸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주도 그렇고 또 이은지 씨도 그렇고 오히려 몸에서 힘을 쭉 뺄 때 새롭게 시작할 그런 힘이 나더라는 얘기죠. 제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삶의 진리입니다. 네, 지금부턴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청하셨던 그 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말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 중에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그런 공적인 말하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호흡은 막 이렇게 가빠지고, 그 다음에 막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지난 학기에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스피치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나를 빛나게 하는 말하기 기술이라는 주제로 북클럽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하기 고민들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시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사에서 PT를 한다든가 회의 자리에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앞에 놓고 좀 공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너무 긴장이 돼서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제 과목을 수강했던 한 여학생은 그 발표하는 게 싫어가지고 졸업반이 될 때까지 내내 발표 안 하는 수업만 골라서 들으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보니까 어디 취직하려고 그러면 입사 면접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피해 다닐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제 과목을 수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설명서에 써놨거든요. 제 말하기 수업은 매 시간 발표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로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주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다중 앞에서 말할 때 어떤 팁을 좀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시선 처리예요. 네. 청중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그렇다고 떨린다고 이렇게 아래만 땅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또 그 말하기는 폭망이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요. 우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쑥 주위를 둘러보시고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친한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전부 안 친하고 낯선 사람이면?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그래도 걔 중에서 나에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다.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시는 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얘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주의 깊게 간혹 미소도 지어주면서 경청하는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 이제 얘기가 되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 사람을 주변으로 좌우 또 전, 후 이렇게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워지면 분명히 청중들이 느끼는 호감도 증가할 겁니다. 자, 사람은 그렇다 치고 카메라 앞에서 그럼 얘기해야 될 때는 어떨까요?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촬영을 한다든가요. 뭐 그런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대비한 팁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하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뭐냐면요. 카메라라는 기계라고 의식하지 마시고요. 카메라 뒤에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게 누구든 상관없겠죠. 뭐 어떤 분들은 엄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면 기계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요, 제가 방송에서 일할 때 이 카메라 앞에서 완전 얼어있는 그 초보 출연자들을 연습시킬 때, 훈련시킬 때 많이 활용했던 그런 방법인데요. 제가 이 팁을 전수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안해지시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광경을 여러 번 목도했습니다.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중 앞에 설 기회가 많은 그런 연예인들도 각자 이런 긴장감을 극복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는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했던 말인데요. 들어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장도연 씨는 긴장되는 그런 촬영이나 그런 말하기를 앞두고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나 빼고는 다 삐밥이다. 네, 삐밥. 비속어라서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순 없어요. 별거 아니다 라는 뜻의 그런 말이죠. 그 말하기도 기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삐밥이야 나 빼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장도연 씨의 경우에는 쫄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그 말하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아이브의 리더 안유진 씨는요, 좀 다른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무대에 서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이브 같은 그룹은요. 그럴 때 많이 떨린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잡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나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막 악플 다시는 분들, 그리고 막 험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굳이 많은 돈을 내고 힘들여서 멀리까지 거길 보러 오질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면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무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 이른바 유진적 사고라고 해야 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이 말하기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말하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나요? 이번 주도 남은 날들 내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숲힐링 하러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